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권 알림이 알리입니다. 오늘은 연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려 해요. 우리 사회에는 억압과 지배, 그에 따른 침묵이 가득합니다. 억압과 지배를 갈등으로 억눌린 침묵을 질문을 주고받는 대등한 관계로 바꾸는 것이 연대입니다. 연대는 그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갈등하는 것이 연대입니다. 억압하고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문제를 놓고 다툴 수 있는 동등한 관계로 전환시키는 힘이 연대입니다. 여기 겉으로는 화목하고 평화로운 집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먹고 살려고 비위 맞추는 거죠. 살아남으려면 그저 주는 대로 받고 군소리 없이 납작 엎드려야 해요. 동등한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는 갈등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다루며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적대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의 동질성을 찾고 인간성에 대한 존중 속에서 그럭저럭 지낼 만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네덜란드의 정치학자 핀스테러는 저서 시민권 이론에서 그것을 갈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시민들의 광합성이라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아니잖아. 어떻게 이 자리에 다른 학교 출신이 올 수 있어? 아이고 고양이 같네. 앞으로 나에게 형님이라 불러. 아우를 잘 보살펴 줄 테니. 우리끼리를 챙기면서 남들에게는 무자비한 모습은 역사에서나 여러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민족이야.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 민족끼리 살아야지. 우리 인종이야말로 가장 우수하고 깨끗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 살 가치가 없는 존재를 돌보는 것은 돈 낭비야. 그 자원을 회수해서 쓸모 있는 데 쓰면 좀 좋아? 나치가 주장했던 인종주의는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성별, 인종, 혈연, 지연 등의 차이를 절대화하기, 위계적 질서 옹호하기, 지도자에 대한 복종을 중요시하기, 악성 댓글 달기,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괴롭힘, 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와 정책에 폭력적으로 반응하여 중단하게 만드는 일, 소수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움츠리게 만드는 일. 이런 것이 현대판 나치의 행동 방식입니다. 이런 일을 좋아하는 것은 연대가 아니라 패거리주의이고 가짜 연대입니다. 체코 국경과 가까운 독일 동부 드레스덴 부근 도로가 온통 화염과 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극우 성향 정당 소속 시위대가 독일 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에 항의하며 돌과 폭죽을 던지며 추가로 세 곳의 특수학교가 필요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한 곳도 더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설립해도 주변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땡땡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땡땡에는 누가 속할까요? 오늘날 우리 삶 한복판에서 땡땡을 제거하거나 배제하자는 주장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표적이 된 차례가 땡땡이었지만 내가 땡땡에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가짜 연대는 동일성을 강조합니다. 가짜 연대에서 강조하는 동일성은 약자와 구별지어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하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가령 나는 남자야, 나는 백인이야,
나는 어디에 국민이야 같은 주장입니다. 가짜 연대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구별을 좋아합니다. 우월한 피, 우월한 인종, 우월한 민족, 우월한 성별이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짜 연대는 민주주의를 싫어합니다. 가짜 연대는 지도자를 숭상하며 지도자를 정점으로 형성된 수직적 관계에서의 절대적 복종을 즐깁니다. 가짜 연대는 타자에 대한 멸시와 배제를 선동합니다. 타자를 멸시하고 밀어내는 말과 행동을 세게 할수록 자기 집단 내에서 자기 위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멸시와 폭력적인 행위를 즐깁니다. 이런 동일성의 집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인권에서의 연대와 동등하게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 타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결합은 겉보기에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연대가 아닙니다. 인권을 위해 연대한 역사적 사례를 살펴봅시다. 같이 싸웁시다. 나치에 맞서 저항한 독일의 숄스 남매는 각각 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히틀러를 대학살자로 묘사한 소책자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히틀러를 반대했고 동료 시민들에게 이에 동참하라고 권했습니다. 나치 친위대에서 일하기를 거부하거나 유대인을 숨겨주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요구되는 일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양심을 지키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숄스 남매는 개인적인 도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료 시민들에게 함께하자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행동했기에 연대라는 이름이 어울립니다. 연대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그러나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은 서구 의류 브랜드들의 저가 경쟁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을 열악한 근로 환경에 내몰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노동 착취 공장에서 생산된 옷을 소비하지 말자는 운동이 벌어져 왔습니다. 개인적인 불매가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대량으로 유니폼을 구매하거나 대학처럼 로고가 새겨진 의류를 구입하는 기관들은 형편없는 노동 조건에서 만들어진 옷의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한국에서도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하청 대리점을 착취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거부 운동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제품을 팔려면 그것이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건에서 생산됐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소개하고 싶은 연대 활동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국경을 초월해 울려 퍼졌습니다. 2019년 3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함께 결석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기후행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기후헌법 소원을 아시아 최초로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의 한 청소년 활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2050년 내가 엄마의 나이가 되는 날을 상상해봐요. 노인이 된 엄마를 나는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차마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폭염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내가 되거나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만들었어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기후행동에 나서게 됐어요. 연대는 동료 시민들에게 함께 사회를 만들고 지키자고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초대장을 받은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명한 인권교육가 파울로 프레이리는 연대의 페다고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소를 개인의 힘으로 넘어서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은 개인의 냉소를 환영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분열되고 고립될수록 그리고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숙명론에 빠져들수록 지배는 더 수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냉소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고립된 개인이 벽을 허물고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의 힘, 즉 연대의 힘은 더
덜 추악한 사회, 거짓 없이 웃을 수 있는 사회, 아는 것이 그저 바라만 보는 일에 그치지 않는 사회, 언어와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 즉 인간화된 세계로 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대에는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담깁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증거이자 그를 위한 실천이 바로 연대입니다.